상강 2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원점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일정한 속력, 사실 이건 일정한 속력이라기보다는 일정한 각속력이겠죠. 일정한 각속력으로 회전하는 놀이기구가 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B가 있고요. 이렇게 A가 있다면 이게 시간이 지나서 만약 이렇게 회전을 했다. 그래서 B가 여기 오고 A가 이렇게 왔다고 하면 이 각도가 똑같겠죠. 회전한 각도가. 이거는 각속도가 같다. 이게 맞는 표현 같고요. 속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요만큼 움직였고요. A는 좀 더 긴 거리를 움직였겠죠. 왜냐하면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R1, R2라고 한다면 이쪽 호의 길이는 R1 세타고 이쪽 호의 길이는 R2 세타니까 R의 길이가 다르면 호의 길이가 달라서 속력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간 거리. 구신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구신가속도 우리가 식을 수업 시간에 유도는 해봤지만 이제 이렇게 문제 풀 때는 그냥 식을 바로바로 써먹는 연습을 하세요. 가속도의 크기는 R분의 V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R 오메가 제곱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A랑 B의 오메가가 같으니까 이게 같다면 R이 클수록 가속도가 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A랑 B랑 오메가는 똑같은데 R이 다르니까 A와 B가 다르고요. A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를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고 이 물체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이 여기 있을 때 y의 속도가 마이너스 v래요. 그 말은 얘가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현재 이 공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y축상에 y는 2m 지점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여기 있으면 그때 물체의 운동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지금 0초부터 다시 자기 위치에 돌아올 때까지 자기 속도가 다시 이 마이너스 v가 될 때까지 4초가 걸렸어요. 그럼 주기가 4초라는 소리겠죠. 그럼 4초 동안에 얘가 지금 얼마나 움직였냐면 이렇게 반지름이 2인 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그때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면 2파이 r 생각하면은 4초 동안에 r이니까 4파이 움직인 꼴이죠. 그래서 속도가 파이 미터 퍼 세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는 파이다. 여기도 괜찮고요. s가 얼마냐 물어봤는데 y방향 성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1초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인데 거기가 어딘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y방향 속도 성분이 0일 때예요. 0일 때. 0일 때가 언제냐면 y방향 성분이 속도 0일 때가 지금 이때 아니면 이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점 이제 y방향 속도 성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여기겠죠. 이때가 지금 1초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3초가 여기인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때 속도가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최대치가 됐다가 2초에서 그 다음에 다시 줄어들면서 0이 되는. 그럼 그동안은 y가 얼마나 움직였냐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위치에 있다가 플러스 2까지 왔으니까 총 4m 움직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ES가 4m다. 그래서 이거는 2루트가 아니라 4m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른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좀 더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v가 파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기가 4예요. 4. 그러면 이 함수를 만약에 직접 표현하면 vy는 함수로 표현하면 어떤 함수냐면 이게 주기 함수니까 진폭은 파이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코사인 함수죠. 마이너스 코사인.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주기가 4니까 2분의 파이 t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척분하는 거죠. 1초부터 3초까지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t dt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한번
적분해 주시면 이것도 똑같이 4 나옵니다. 그래서 4m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3번 문제를 보시면 얘가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어요. 원운동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구심력이 필요하고요. 여기서는 구심력 역할을 장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구심력이란 힘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구심력 역할을 하는 아이가 누구냐? 여기서는 장력이 그 역할을 한다. 현재 지금 B도 그렇고요. 여기서 이 BC도 그렇고 마침 여기서 정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했고 반지름이 그대로 같다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BC 그리고 B가 정지한 상황이죠. 얘가 EMG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력이 총 C의 중력을 모르니까 C의 질량 모르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도 이제 중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EM 더하기 MC 이만큼. 자, 근데 이제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걸 보면 여기서 V의 속도로 움직이고 반지름이 R이니까 그때 구심력이 얼마냐면 R분의 MV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EMG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구심력이 얼마냐면 R분의 질량은 M 그대로고요. 속도가 2V니까 4V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냐면 구심력이 지금 원래 거보다 4배 나와야 됩니다. 이건 원래 이게 R분의 MV 제곱인데 여기는 R분의 4MV 제곱이니까 4배. 그렇다면 8mg가 나와야 되죠. 여기가 2m이니까 얘가 6m이어야 되는 상황.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접근해 볼게요. 각속도는 같다라고 했는데 각속도가 같지 않죠. 왜냐하면 얘는 V, 같은 반지름인데 V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 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이 V는 R 곱하기 여기가 2오메가야 되는 상황이겠죠. 여기가 이렇게 만약에 말을 했다면 그래서 각속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각속도가 같지 않고요. A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나가 가의 2배다. 2배가 아니라 현재 4배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맞는 건 6M. 디귿 하나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얘는 3M, 얘는 M이고요. 잘 보시면 이게 행성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실이더라고요. 이게 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력 TP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장력 TQ가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준 게 있죠. TQ. 자, 그러면 이 A에 작용하는 총 알짜임이 뭐냐면 안쪽으로 TP 그리고 바깥쪽으로 TQ입니다. 그리고 이 TP가 더 크니까 이거 원운동 할 거예요. 구심력 방향이 원의 중심 방향이어야 되니까. 결국 TP 빼기 TQ가 3M에 대한 구심력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TQ가 M의 구심력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속도는 지금 각속도가 똑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일자로 했으니 같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번에 각속도가 같다는 거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각속도는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 이식을 쓰거나 아니면 M, R, 오메가 제곱 이식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현재 이게 각속도가 같으니까 아래 거 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3M 그리고 R 오메가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TQ는 어떻게 쓸 거냐면 M의 구심력은 M이고요. 근데 이게 반지름이 2R이죠. 그리고 똑같이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심력이 현재 얼마 차이 나냐면 이렇게 차이 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럼 TP 빼기 TQ가 3MR 오메가 제곱이고요. TQ가 2MR 오메가 제곱이니까 여기다 슉 집어넣어주면 TP는 5MR 오메가 제곱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둘이 비교하면 2.5배다 차이 난다. 그래서 2분의 5배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속도는 지금 일자를 유지한 채 L직선을 유지한 채 돌아가니까 똑같은 각도로 움직여야겠죠. 그러니까 기억 맞고요. 속력은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속력 같은 경우는 지금 각속도가 똑같아요. 근데 속도가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니까 결국 반지름이 클수록 각속도는 똑같으니까요. 이거는 같고요. 이건 동일. 그래서 R이 크면
V도 큰 상황이죠. 그래서 B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큰 게 아니라 B가 더 큰 상황.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되고 4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다음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문제는 이게 간단한 빗변 문제랑 좀 다를 수 있는 게, 그냥 만약에 빗면 문제면 예를 들면 이게 30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중력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직항력을 받아서 얘는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가속하는 이 합력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중력 중에 일부가 수직항력과 같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렇게 두 개 갖고 이 중력 중에 앞으로 가는 성분 때문에 얘가 앞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이 크기가 이제 mg sin 세타다. 이렇게 놓고 많이 빗면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원동하고 있으니까 빗면을 따라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건 똑같아요. 얘가 EMG. 그리고 수직항력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수직항력이 수면하게 수직하게 이렇게 작용했죠. 이 수직항력 중에 이 일부가 중력과 똑같아서 얘가 이제 내려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힘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향과,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이 수직항력이 이 성분 중에 일부인 이 성분, 이 방향 성분이 이 중력과 정확히 같아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이 수직항력 중에 이쪽 방향 성분이 살아남아서 이 방향이 곧 구심력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수직항력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수직항력 중에서 윗방향 성분, 이 윗방향 성분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EMG랑 같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60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EMG면 이 전체가 4mg가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쪽 방향 성분, 그러니까 이 방향 성분이죠. 이 구심력을 향하는 이 성분이 2 루트 3 mg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EMG에 작용하는 EM에 작용하는 총 구심력은 2 루트 3 mg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똑같은 논리를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하자면 이렇게 현재 mg의 힘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직항력을 받고 있을 건데, 이 수직항력 중에서 윗방향 성분이 이제 mg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기 방향 성분이 얼마인지 이제 특수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겠죠. 여기가 얼마냐면 2분의 가 아니죠. 루트 3분의 1 mg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 1대2 루트 3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구심력이 요만큼 작용하고요. 이게 곧 구심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구심력 크기 두 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FB 대 FA 한다면 FB가 루트 3분의 1 mg고 FA는 2 루트 3 mg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약분하고 계산해주면 2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6. 답은 이제 여기서 고르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주기를 물어본 거죠. t가 주기죠. 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주기는 결국 시간 동안에 얼만큼 많이 움직였는지 2파이야.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속도로 나눠주면 이게 곧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할 건데, 일단 그럼 속도를 구해야겠네요. 그러면 구심력이 요거예요. 요거는 R분의, 이게 반지름이 R이니까 R분의 질량은 EM, 그리고 V 이제 A의 제곱 이렇게 씁시다. 그럼 VA의 제곱이 얼마냐면 EM 없어지고요. 그러면 루트 3GR, 이런 관계가 하나 성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또 루트하면 루트 3에 또 루트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좀 식이 처음 보는 식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지금 t를 구해야 되는데 ta를 구해야 되는데 ta가 속도분의 2파이 r 이거 해야 되지만 우리 이제 제곱을 한번 구해볼게요. va 제곱은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ta의 제곱은 va 제곱분의 4파이 제곱 r 제곱이니까
대신 써주면 GR분의 4파이 제곱 R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TA 제곱이 얼마냐면 루트 3G분의 4파이 제곱 R이다. 요런 값으로 일단 냅두고요. 어차피 이거 B만 구하면 되니까 TB도 이제 이런 꼴이 나오면 약분할 거 약분하고 숫자만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TB도 한번 해볼까요? TB 아까 90력이 요거로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R분의 MV 제곱 써줄 건데 이건 반지름이 3R이에요. 그러니까 3R분의 MVB의 제곱이다. 이렇게 놓고 계산해보면 M 약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루트 3에서 이게 루트 3 되겠네요. 그래서 VB의 제곱은 루트 3 GR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똑같이 TB의 제곱은 VB 제곱분의 그리고 이거는 이제 2파이 R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거는 반지름이 3R이니까 2파이 3R의 제곱 이렇게 바꿔주면 VB 제곱분의 얼마인가요? 36 파이 제곱 R 제곱인가요? 엄청 크네. 그러면 루트 3GR 아까 V 제곱이 루트 3GR이라고 했으니까 36 파이 제곱 R 제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R 약분하고 자 그러면 TB랑 TA가 나왔으니까 이제 TB분의 TA 각각의 제곱끼리 비교를 해보면 V 루트 3G 분의 36파이 제곱 R 분의 TA는 루트 3G 분의 4파이 제곱 R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고 파이 제곱 R 약분하면 36분의 4니까 결국 9분의 1 나오네. 4, 9, 36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TB분의 TA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도 장력 이렇게 적용하고요. 이 장력과 중력 이렇게 작용해서 총 R자임이 이거 원운동하니까 90력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결국 이 실의 장력 중에서 입방향 성분이 중력과 정확히 같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이제 파란색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얘가 90력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력이 얼마가 나왔냐면 10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10N, 얘가 10N이면 지금 얘가 60도면 얘가 30도 될 거고요. 그럼 여기가 5N, 그럼 얘는 5루트 3N 나오겠네요. 그래서 90력은 5N이 아니고 5루트 3N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질량이 얼마냐 물어봤네요. 질량이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5N 나와야 되죠. 그러면 mg가 5니까 g가 10이라고 하면 m은 0.5 이거는 맞는 말 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물어봤네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이 값을 찾으면 되겠네요. 90력이 요거로 했어요. 90력은 r분의 mv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얼마냐면 지워졌다. 이거 1m네요. 1m. 자 그러니까 이게 1m니까 이거 그냥 무시하면 이게 지금 현재 5루트 3이죠. 그러면 mv 제곱이 5루트 3이니까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5루트 3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4분의 5 이상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 하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제 케플러 법칙과 관련된 문제고요.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면적을 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면적이 S고 ES니까 A에서 B까지 가는데 T 제로가 걸렸다면 C에서 D까지 가는 데는 ET 제로가 걸렸구나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속도는 가까운 쪽이 더 빠르겠죠. 더 멀리 더 많이 갔으니까 얘는 조금 가고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제 가속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 가속도가 A잖아요. 근데 F는 MA 생각하면 지금 현재 우주상에서 힘을 줄 수 있는 애는 행성과 여기 있는 뭐 위성인가요? 이 사이에 위성이죠. 위성 사이에 중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g 그리고 거리 제곱분의 행성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면 라지 m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가속도 크기는 이렇게 약분하면 결국 이 값입니다. 근데 행성의 질량 변하지 않을 거고요. 이거 중력상수 g 변하지 않을 거라서 가까울수록
R이랑 관련이 있다, R이 함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이 크면 가속도가 작고 R이 작으면 가속도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 크기는 A가 C보다 작다, A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C보다는, 그래서 작다, 기억 맞는 말이고요. A가 A에서 B까지 운전하는데 걸린 시간은 T0, C에서 D까지 운전하는 시간은 2T0니까 2배가 아니고 2분의 1배죠. 그래서 니은 이상이고요. A의 속력은 B가 D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B는 여기고요. D는 여기. 멀리 있을수록 더 느리죠. 그래서 B가 D보다 작다. 요거는 맞는 말. 맞는 건 5번.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8번입니다. 자, 가속도 물어봤네요. 아까 말했지만 가속도는 거리랑 상관이 있어요. R 제곱분의 1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가속도가 제일 크고요. 이쪽이 가속도가 제일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 B가 제일 작고, 그리고 지금 A 여기 거리랑 여기 같은 거리는 같으니까 A 가속도랑 C에서의 가속도는 같고요. 그리고 AD가 제일 크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할 수 있고요. 여기서 가속도가 4A인데 여기서 가속도가 A0라는 건 이제 거리가 R제곱분의 관계 있으니까 여기가 R이면 여기가 R이면 A, 여기는 2R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행성에서 떨어진 거리는 A가 D의 4배다, 4배가 아니고 2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기억 B랑 C 비교해보면 B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가속도가 제일 작죠. 그러니까 요 관계다라고 말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상합니다. 맞는 건 당연히 D가 하나일 것 같은데, 가속도 방향은 B랑 D랑 서로 반대다. B에서는 행성이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길 거고 D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길 거니까 정확히 반대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3번. 자, 국어 문제 이어서 한번 봐볼게요. 중력은 아까 말했지만 G, R 제곱분의 거리 제곱분의 두 질량의 곱이에요. 행성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한다면 M에다가 위성 질량 M 각자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G 넣어주고 반지름이 R, 공전궤도가 R, 그리고 얘가 EM이죠. 그러니까 행성 질량 M, 그리고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G 하고 얘는 공전궤도가 2R이네요. 그럼 여기에 4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건 지금 몇 배냐라고 물어봤으면 2배가 아니라 여기 밑에 4가 있으니까 총 8배 차이 난 거죠. 기억 이상합니다. 8배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공전주기는 뭐랑 관련이 있냐라고 한다면 이건 케플러 법칙과 관련이 있어서 이런 거 있거든. 주기의 제곱이 공전궤도 장반경이 3승과 관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얘는 원궤도니까 장반경이라는 게 따로 없죠. 그냥 공전궤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공전궤도가 몇 배 차이 나냐면 2배 차이입니다. 그럼 2배의 3승. 그러면은 t제곱이 2의 3승과 관련이 있으니까 t는 2루트 2배다.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b가 2루트 2배다. 이건 맞는 말 되겠습니다. 속력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공전궤도 주기를 한번 생각해보면 TA 같은 경우에는 A의 속도로 돌 때 얼마로 도냐면 2파이R을 돌죠. 그리고 TB는 VP라는 속도로 얼마를 돌 거냐면 4파이R을 돌아요. 근데 지금 공전궤도가 몇 배 차이 나냐면 B가 2루트 2배 더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2루트 2 하면 같다라는 소리죠. 그럼 약분할 수 있는 거 다 약분합시다. 이렇게 약분되고요. 나머지 써주면 루트 2 VB가 VA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루트 2배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럼 A가 B의 2루트 2배가 아니라 루트 2배다,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맞는 거 니은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S1, S2가 있는데 S2가 더 크고요. 여기가 3R, 여기는 R. 여기 전체가 3R이니까 얘는 2R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A가 A에서 B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여기랑 그때 걸린 시간은 S1 넓이랑 상관이 있고요. C에서 D까지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은 S2랑 관련있는데 이 넓이가 훨씬 더 크죠. 요만큼이니까 더 작다. 이거 맞는 말이네요. C가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25분의 1 F다. 보시면 F라는 용어가 여기 있네요. A를 지날 때 작용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날 때가 F예요. 근데 C에 있으면 여기 거리가 얼마냐면 2R에 3R이니까 저기 5R이거든요. 그럼 중력은 R 제곱분의 G, 그리고
행성 질량 라지 M이라고 한다면 스몰 m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지금 다 똑같잖아요. 이거 변하는 게 아니지. 똑같은 위성으로 도는 거니까. 그래서 거리가 지금 5배 늘어났으니까 여기 아래서 5월까지 25분의 1배가 된다. 이것도 괜찮은 표현이네요. A의 운동의 B와 D 같다라고 했는데 B랑 D 여기 두 개만 보면 지금 현재 정확히 거리가 같아요. 거리가 같으면 속도가 같을 거니까 결국에 속도도 같고 가속도도 같고 그래서 속도가 같으면 운동의 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맞는 거 5번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일단 뭐 P에서 중력이 A가 B의 2배라고 했습니다. 그럼 같은 위치에서 중력이 2배라는 건 중력 F는 G R제곱분의 라지 M 행성의 질량 그리고 각각의 위성의 질량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2배라는 건 지금 요렇게는 다 같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배 차이 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A가 B의 2배라는 건 얘가 2M이면 얘가 M이다. 이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주기가 3배라는 건 아까 T의 제곱과 A 3승의 관계 있다는 거 하니까 T가 곧 A 루트 A랑 관련이 있는 거라서 3배 차이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 얘가 R이면 얘는 3R이다. 요거를 의미하겠죠. 긴 장반경이 총 3배 차이 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 물어볼 거 있을까요? 이제 한번 답해 봅시다. 질량은 A가 B의 2배다. 니은 맞고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P에서가 Q에서의 16배라고 했어요. P에서는 여기 R인데 Q에서는 R이면 이게도 R이죠. 왜냐면 전체가 3R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Q에서는 이 거리가 총 5R이거든요. 그러면 5R과 R의 비교는 16배가 아니고 5R이니까 25배 차이 나야 되겠네요. R의 제곱과 관련이 있으니까. D가 틀렸고 그럼 맞는 거 이제 기억만 찾으면 되는데 속력이 누가 더 작냐 크냐입니다. 보통 아까 같은 위치면 속력이 같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한 궤도에서 하는 말이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B랑 D에서는 한 위성이 움직일 때 여기랑 여기서는 거리가 같으니까 속도가 같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살짝 그게 좀 달라요. 어떤 식으로 상상을 하시냐면 이거 이제 설명하기 위해 좀 괜찮은 방법이 뭐냐면 자 이겁니다. 뉴턴의 생각을 한번 보면 여기서 뉴턴이 공을 잡고 공을 이렇게 던져요. 근데 만약 속도가 작으면 가다가 툭 떨어질 거고요. 속도가 빠르면 더 많이 가다 떨어지고요. 속도가 진짜 빨라서 적당히 빠르면 얘가 이렇게 공전궤도 한다고 했어요. 더 빠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원궤도를 벗어나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앞으로 가는 속도가 빠르면 점점 이렇게 바깥으로 휠 거고요. 느리면 느릴수록 좀 더 이게 안쪽으로 휠 거예요. 그래서 지금 A 궤도랑 B 궤도를 보면 A 궤도가 더 느리다는 걸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VA랑 VB를 보면 VB가 더 빠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기억은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맞는 건 3번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12번 이런 문제 가끔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로 나오는 거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한번 A부터 그려볼게요. 별이 있어요. 항성이 있고요. 지금 거리가 R 떨어진 지점, 3R 떨어진 지점 주변을 A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깝다면 R이고요. 멀다면 3R 떨어진 이런 타원 궤도를 움직이고 있다. A는 이런 식의 지금 공전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짧은 게 3R.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짧은 게 3R이고요. 그리고 가장 멀면 5R까지 움직인대요. 이게 R이니까 4R 더. 여기서 이런 식의 공전궤도 운동을 하는 거네요. 이런 식의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얘가 B 그리고 이 파란색 궤도가 A 이렇게 놓고 이 그림만 그리면 나머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갑자기 질량을 비교했죠. 일단 이것부터 합시다. 이게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주기를 비교할게요. 지금 B의 장반경은 얼마냐면 4R이에요. 3R에서 5R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장반경이 4R. 그러니까 장반경 A가 될 거고요. B의 장반경. 그리고 A의 장반경은 R에서 3R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장반경이 2R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장반경이 2배 차이 나요. 장반경이 2배 차이 난다는 건
TA가 있고 TB가 있다는 건 A가 2루트 2배 더 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곱하기 2루트 2 하면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TB분의 TA는 2루트 2분의 1이니까 4분의 루트 2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니은 맞는 거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고, 질량은 이제 어떻게 따져줄 거냐면 이제 이렇게 따져줄게요. 여기는 3R이고 여기는 5R인데 그때 작용한 힘이 똑같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중력이 같다는 건데 중력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G 9R 제곱분의 행성의 질량 M 그리고 이제 A 질량 얼마인지 모르니까 MA 요거랑 G 5R이니까 여기는 25R 제곱분의 라지 M MP가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M 없어지고 라지 M 없어지고 나머지 정리하면 MP분의 MA가 25R 제곱분의 9R 제곱 뭐 이거 역분해야지. 25분의 9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25분의 16이 아니고 25분의 9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힘 물어봤어요. F1 대 F2. 그러면 지금 요거 대 요게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F1은 3R일 때고요. 3R일 때 F1이 3R일 때 B 요거 물어봤네요.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말해야겠죠. G 9R 제곱분의 라지 M 그리고 MB 요걸 물어봤고요. 그리고 F 이거 2는 이게 반지 공전궤도 R이니까 G R 제곱분의 라지 M의 A의 질량이니까 MA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F1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현재 요거에 해당돼요. 여기 F1이 여기니까 요거 씁시다. 그러면 G 9R 제곱분의 라지 M MB 이렇게 쓰고요. 그 F2는 여기 위에 있으니까 G R 제곱분의 라지 M MA. 약분할 수 있는 거 다 약분할게요. 이렇게 약분하고 R 제곱 없애고 그럼 남는 게 MB분의 9MA네요. MB분의 MA가 25분의 9라고 했으니까 9 25분의 9 이렇게 해주면 25분의 81 64가 아니고 81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